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로 30살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2살 위인 32살이고 우리는 3년째 연애 중입니다. 최근 들어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행복해야 할 순간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명확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지나칠 정도로 효자라는 점, 그리고 그의 가족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 2분 모두 현재 일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노후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생활비를 모두 남자친구가 책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 명의의 카드로 생활비를 쓰십니다. 식비, 병원비, 각종 생활용품까지 모두 남자친구 카드로 결제됩니다. 게다가 부모님 중 한 분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남자친구는 매일 본인 일을 하면서도 부모님 댁을 오가며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남자친구에게 부모님 돈과 자기 돈의 구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가족 돈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걸 통합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재테크도 공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덕분에 부모님의 노후는 완전히 준비되어 있고 오히려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저도 부모님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내내 정말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주중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프리랜서로 추가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갈 때도 여행 갈 때도 저는 일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약 5억 원을 모았습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결혼 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노력의 결실이었고 미래를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사업을 하고 있고 월 수입은 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법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도 어느 정도 저축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모았어? 남자친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억 정도 있어. 근데 이건 가족들이랑 같이 쓰는 돈이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보다 더 버는 사람이 어떻게 1억밖에 모으지 못했을까요? 그것도 가족과 공동으로 쓰는 돈이라니 사실상 결혼 자금으로는 없다는 뜻 아닌가요? 돌이켜보니 연애하면서도 남자친구의 소비 습관이 이해되지 않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집 바로 앞 1층 가게에서 음식을 시킬 때도 굳이 배달 앱을 이용해서 배달료와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도 습관적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저는 항상 조금만 아끼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그냥 소비 스타일의 차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단순한 스타일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금전관념의 차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돈을 버는 즉시 쓰는 생활에 익숙했던 것입니다. 저축이나 미래 계획보다는 현재의 편의와 가족의 필요가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의 집 기둥은 빼오는 게 아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배우자의 가족 문제까지 떠안고 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그 상황에 정확히 직면해 있었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자 남자친구는 오히려 제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책임지는 건데 왜 내가 옆에서 힘들어해? 이해가 안 돼. 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아픈데 자식이 모른 채 하면 어떨 것 같아?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이 가정한테도 잘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아픈 부모님을 모른 채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제 고민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헤어져라. 친구들, 선배들, 심지어 부모님까지 모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자는 절대 안 돼.
특히 부모님이 일도 안 하시고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 평생 그 짐을 내가 같이 져야 해. 한 선배 언니의 말이었습니다. 언니는 비슷한 상황에서 결혼했다가 10년을 고생하고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5억 모은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그 돈 순식간에 날아가. 시댁 병원비, 생활비로 다 들어가. 또 다른 친구의 충고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다고 했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이라는 것을.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댁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며느리에게도 전가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조건만 따지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의 부모님을 외면하는 게 맞나? 계산적으로 따지는 제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지방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어디서 살 것인지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내려와야지. 내 사업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서울로 가? 저는 황당했습니다. 왜 당연히 제가 내려가야 하는 걸까요? 제 일, 제 커리어,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은 고려 대상도 아닌 걸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하는데? 여기 와서 내일 도우면 되지. 그게 부부 아니야? 그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20대를 바쳐 쌓아온 경력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네트워크, 프리랜서로 쌓아온 클라이언트들, 회사에서의 포지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려오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그 다음 제안이었습니다. 내 사업 도와주면 월급 200 정도는 줄 수 있어. 우리 사업이잖아. 월 200만 원. 제가 지금 버는 수입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업이라는 표현이 불편했습니다. 잘 되면 당연한 것이고 안 되면 제 탓이 될 게 뻔했습니다. 가족 회사에서 며느리가 일하는 건 언제나 그런 식입니다. 공은 남의 것, 실패는 제 책임.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하고 시댁 식구들과 매일 얼굴을 맞대야 하고 퇴근해도 퇴근이 아닌 그런 살.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서울, 경기권에서 살고 싶어. 내일도 계속하고 싶고.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남자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도 그런 건 안 변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3년을 사귀면서 어떻게 이런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를 몰랐을까요? 돌이켜보니 장거리 연애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 만날 때마다 좋은 모습만 보이려 했고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적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은 항상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가 왔고 우리 앞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밤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내년이면 31살입니다. 만약 지금 헤어진다면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기도 했습니다. 20대 후반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함께 보낸 사람입니다. 그와의 추억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게다가 요즘 연애 시장이 얼마나 각박한지 주변에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만남은 더 어려워집니다. 조건을 따지고 계산하고 경계하는 만남들. 그런 과정을 다시 겪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는 것보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편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서로를 잘 알고 편한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결혼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남자친구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금전관념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이게 걱정돼.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둘 다 벌잖아. 어떻게든 되겠지.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과 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계획이고 준비입니다. 저는 20대 내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저축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생활비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만 썼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다니거나 저렴한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옷은 세일 기간에만 샀고 그마저도 정말 필요한 것만 구매했습니다. 퇴근 후와 주말에는 프리랜서 일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면 뿌듯했습니다. 목표 금액을 정해두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5억이라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저녁 약속을 거절하고 여행을 포기하고 쇼핑의 유혹을 뿌리치며 모은 돈입니다. 매일 밤 가계부를 쓰며 지출을 점검하고 재테크 공부를 하며 투자처를 고민한 결과입니다. 반면 남자친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버는 만큼 썼습니다. 아니, 어쩌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썼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으니까요. 그에게 저축은 남는 게 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저축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3년 동안 쌓여서 지금 5억 대 1억이라는 격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관점 차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아프시면 당연히 자식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해도 수술이 필요해도 비싼 약이 필요해도 자식이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계산해 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거 왜 계산해? 필요하면 쓰는 거지. 남자친구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두 분의 의료비와 생활비, 거기에 우리의 생활비와 미래의 자녀 양육비, 우리 자신의 노후 준비까지. 이 모든 걸 합치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애는 안 낳을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낳고 싶지. 2명은 낳아야지. 남자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양육비는? 요즘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억 단위로 든다는 거 알아?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다들 그렇게 키우잖아.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계획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모은 5억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달랐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집장만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부는 투자해서 불려나가고 비상금도 확보해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둘이 합치면 6억이잖아. 그걸로 집 사고 결혼식하고 나머지는 사업 자금으로 쓰면 되지. 사업 자금? 저는 되물었습니다. 응, 사업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해. 내 돈도 투자하면 더 빨리 키울 수 있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남자친구 사업에 투자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업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업 실패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거야. 잘 될 거야. 남자친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이 얼마나 낮은지, 아무리 잘 나가는 사업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필요하고 안전 자산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리스크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남자친구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결혼한다면 앞으로 필요한 비용들을 하나하나 계산해 봤습니다. 시댁 부모님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우리 생활비, 자녀 양육비, 교육비, 노후 자금.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현재 수입으로는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 저축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제가 꿈꾸던 미래는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자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아들, 그보다 더 좋은 사위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 어른들도 처음에는 남자친구를 칭찬했습니다. 참 효자네.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님을 저렇게 잘 모시는 젊은이가 있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효도와 의존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남자친구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가족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였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은 부양자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셨어. 그래서 지금 힘드신 거야. 남자친구가 어느 날 털어놓았습니다. 그게 언제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10년 전쯤? 그 이후로 계속 내가 책임지고 있어. 10년. 남자친구가 20대 초반부터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책임져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커리어를 쌓고 저축을 해야 할 시기에 부모님 생계를 떠안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모님께서 스스로 회복하려는 노력은 있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시려고 하신 적은? 한두 번 해보셨는데 안 되셨대. 나이도 있으시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아버지가 60, 어머니가 58. 저는 놀랐습니다.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요즘은 70대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은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이미 경제 활동을 포기하신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노후 준비였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사실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모두 남자친구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제가 물었습니다. 거의 안 나와. 납부 기간이 짧으셔서. 의료보험은? 있긴 한데 실비는 안 되어 있어. 지금 들려고 해도 나이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비싸. 모든 것이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수입도 없고 연금도 없고 의료보험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아들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형제는 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누나가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멀리 살아. 가끔 명절 때나 오고. 누나는 안 도와줘? 그쪽도 형편이 안 좋아. 나라도 해야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가 둘인데 왜 한 명만 모든 책임을 지는 걸까요? 남자친구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책임져야지. 한국의 전통적 가족관이었습니다. 딸은 시집가면 남이고 아들이 부모를 모신다. 특히 장남이라면 더더욱. 하지만 남자친구는 차남이었습니다. 형은? 제가 물었습니다. 형도 있긴 한데. 형은 형편이 있잖아. 알고 보니 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자기 가정에 충실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 차남인 남자친구에게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형한테는 왜 아무 말 안 해? 제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해? 형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저는 답답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미래, 자신의 결혼, 자신의 행복보다 부모님과 형의 편의를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경우와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한때 어려우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 미래 준비해라라고 하시며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년퇴직 후에도 재취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셨습니다. 연금도 꼬박꼬박 준비하셨고 실버보험도 일찍 가입하셨습니다. 당신들의 노후는 당신들이 책임진다는 철학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좀 독립하시라고 말씀드려 본 적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일하라고. 그게 자식이 할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적어도 돈 관리는 분리하는 게
돈 관리를 왜 분리해? 우리 가족인데. 너는 부모님이 아프셔도 모른 척 할 거야? 또 이 말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아픈 부모님을 모른 척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건강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32살 성인 남성이 부모님과 통장을 공유하고 카드를 공유하고 모든 소비를 함께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게 효도일까요? 아니면 독립하지 못한 것일까요? 가장 고백하기 어려운 진실을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모든 문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쯤부터였을까요? 남자친구와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불편함. 그의 가족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에서 올라오는 걱정. 미래를 상상할 때마다 맴도는 불안감. 이 모든 신호를 저는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 결혼할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사랑하면 극복할 수 있겠지 같은 말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헤어진다는 것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30살이 넘으면서 주변에서 결혼 소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열 때마다 웨딩 사진, 신혼집 인테리어, 임신 소식.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모임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결혼과 육아 이야기가 주제가 되었습니다. 너는 언제 결혼해?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줄까? 부모님께서도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30 넘으면 출산도 생각해야 하는데. 친한 언니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지금 결혼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31살이 되면 더 늦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보여도 눈을 감았습니다. 남자친구의 금전관념이 이상해도, 시댁의 경제 상황이 걱정되어도 그래도 이 사람이 있잖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너무나 귀찮았습니다. 다시 소개팅을 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데이트하고 갈등을 조율하고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상상만 해도 피곤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이미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취향을 알고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편안함을 포기하고 다시 낯선 사람과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회피했습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대신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계속 미뤄졌고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3년이 너무 아깝습니다. 27살에서 30살까지 여성에게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1년 전에 결단을 내렸다면 지금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회피를 선택했고 그 결과 지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나이는 더 들었고 조급함은 더 커졌고 선택의 여지는 더 좁아진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다들 비슷한 말을 합니다. 진작 헤어질 걸 그랬네. 왜 진작 말 안 했어? 시간만 아까웠네. 그 말들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변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때는 몰랐어. 사랑했으니까 변할 줄 알았어. 하지만 이건 모두 핑계일 뿐입니다. 진실은 제가 겁쟁이였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기가 두려워서, 편한 것에 안주하려고 해서, 현실을 직면하기 싫어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31살. 만약 지금 헤어진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최소 1-2년은 걸립니다. 그럼 저는 33살에 결혼하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35세 이상은 고령 임신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려들이 저를 더욱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나을까? 조건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은 있잖아.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타협해서 결혼했다가 평생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혼하면 더 큰 상처잖아. 불행한 결혼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제 마음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는 아직도 도망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건만 따지는 제 모습이 때로는 계산적으로 느껴집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이런 목소리가 제 안에서 들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립니다.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로는 안 돼. 경제적 안정 없이 어떻게 가정을 꾸려? 너의 20대 노력을 지켜야 해. 두 목소리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피하고 미루고 외면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으니 제 상황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고민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제가 정말 계산적인 사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 아닌가요?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현실이 시작됩니다. 생활비를 내야 하고 공과금을 내야 하고 식비를 내야 합니다. 아이가 생기면 양육비가 필요하고 나이가 들면 의료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 경우처럼 시댁의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그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제가 20대를 바쳐 모은 5억 원, 이 돈이 몇 년 안에 바닥날 것이 분명합니다. 시댁 부모님의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 의료비로 월 평균 50만 원, 비정기적인 큰 병원비까지 합치면 연간 2천만 원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우리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를 더하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남자친구는 벌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은 언제든 어려워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계속 발생합니다. 안전망 없이 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반대로 제 부모님과 결혼한다면 어떨까요? 부모님께서는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오히려 도움을 주시려고 합니다. 신혼집 마련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하시고 미래의 손주들을 위해 저축도 해두셨습니다. 이 차이가 단순히 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 책임감, 계획성의 차이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자식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평생 제 삶을 좌우할 것입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비슷한 상황에서 결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 돈은 다 시댁으로 들어가. 남편 월급으로는 우리 생활비도 빠듯해. 애는 낳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내가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 그 친구의 하소연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건 내 미래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다른 친구는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 출신의 남편과 결혼했는데 시댁에서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양육비도 지원해주어서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조건도 중요해. 사랑만으로는 안 돼. 라는 게 그 친구의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고생하며 사는 삶? 아니면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 안정적으로 사는 삶? 솔직히 말하면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고민을 하고 인터넷에 글까지 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답입니다. 만약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건이 안 맞아도 그래도 이 사람이야 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두렵고 3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고 새로운 시작이 막막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결혼을 선택한다면 그건 더 큰 불행의 시작이 아닐까요? 타협으로 시작한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해라. 이혼은 결혼보다 100배 힘들다. 처음부터 잘 선택하는 게 최선이다. 저는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길이고 다른 한쪽 길은 혼자 다시 시작하지만 제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후회를 선택할 것인가는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에 5억을 모은 이유가 뭘까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님처럼 자립적으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노후를 제가 책임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목표를 포기하고 사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목표를 지키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인가? 저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과 현실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결혼을 앞둔 분들께, 특히 저처럼 고민하는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조건을 따지는 것은 계산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입니까? 사랑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갈 토대가 없다면 그 사랑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 3년이 아깝지만 앞으로의 30년, 40년이 더 중요하니까요. 새로운 만남이 두렵지만 불행한 결혼보다는 나으니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회피하지 마세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지금 내린 결정이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그리고 후회 없는 결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요. 그 작은 클릭이 여러분께 좋은 일로 돌아오길 빕니다.